편안들 하시죠? 여름 치고는 훈습하기도 하고 매우 금년에는 더워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번 여름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하고 계시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50도까지 섭씨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고,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장마철인데도 그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 세력인 차가운 기운이 막고 있어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더운 기운 속에 묻혀있는 장마비를 우회로 북상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보면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잠깐 오다가 말고 잠깐 오다가 말기도 하고, 충청도 지역에는 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결코 작은 땅은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중국은 한 지역에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과 도시가 완전히 수중 보트를 타고 댕길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배수 처리가 시원찮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볼 적에는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운이 또 북한 쪽으로 또 넘어가서 그쪽에 또 큰 비가 올 거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란분재일 입제 법문할 때 했던 법문 중에 간추려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몸 개인도 작은 소우주로 보면 5대양 6대주가 5장6부로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한 위도에서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북위 38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점은 지구가 넉비공처럼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둘레가 3만 2천 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도보다는 한 8천 킬로미터가 줄어든 택이 되는데, 저 북극과 남극의 그 극 지점은 지구가 하루에 4만 킬로를 돌아도 거기는 팽이처럼 제자리 걸음으로 돌고 있는 지점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준하추동 사시 절서 중에 보면 북극이나 남극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절이 정반대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호주에 갔다가 오는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동서로 댕기는 것이 힘도요, 남북으로 댕기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랬더니 기장은, 연세가 지그시던 기장은 남북으로 댕기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를 갔다가 시간차는 1시간 정도 차이 나나요?
타임머신으로 뭐 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같은데 계절은 그쪽 겨울이 우리 여름이고 우리 겨울이 그쪽 여름인 걸 보면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인데도 계절은 반대인데 시간은 엇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1시간에 지구가 1666km를 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는 1시간에 1300에서 1400m 정도를 자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크기도 크지만 우주 공간에서 보면 지구도 연이나 공만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자전은 1분에 한 27.75km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데 공전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초에 약 30km를 남북으로 댕기고 있어요. 365일 보통은 365일이라고 하고 4년마다 윤달이 든다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 그런데도 내 생전에 두 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고 두 번인가 영국에 있는 표준 시계가 1초에 윤초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늘어났다는 것인지는 뭐 과학자들이 재는 것이니까 모르겠지만 여하튼 윤초라는 것은 늘어났다는 말도 되겠죠. 48분 46초가 47초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계산적으로 그냥 덜어내버려. 그런데 그 덜어내는 그 거리가 공전하는 거리로 보면 30km나 차이가 나는 그런 여백이 있는 것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적도에서는 4만 킬로미터를 자전하는 데에 비해서 공전하는 그 거리를 보니까 하루 동안 이동하는 공전거리가 257만 킬로미터래요. 이거 유튜브로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한 시간에 지구가 태양계를 가는 속도가 10만 7천 킬로미터.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10만 8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전하는 1분은 27.75km인 것에 비해서 공전하는 지구의 속도는 1초에 30km니까 약 60배 이상의 차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들 상상이 안 가는데 공전하는 거리의 속도는 1초에 30km씩 움직이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쩌면 참 우주라고 표현해야 되나 허공을 떠도는 반야용선에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 적에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까딱도 없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중력에 의해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공전하는 1년 지구가 태양을 가고 있는 거리가 9억 4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래. 9억 4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떠서 댕기고 있고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지구에 떨어졌을 때, 지구하고 부딪혔을 적에 빙하기도 올 수가 있고, 또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그런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저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는 방송인 BBS나 또 그 옆에 있는 방송이 히스토리 방송인데, 거기에서는 지구가 생명체가 멸망하는 얘기들도 하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이웃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쪽에서는 가끔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말세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세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면 불감증에 빠져갖고 별로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분들은 많이 하셔가지고 그 민초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불교에서는 말세론을 얘기하지 않지요. 다만 질량의 법칙으로 보면 성주 괴공, 이루어지면 머물고 허물어지다가 공하고, 생주 이멸, 만들어지면 머무르고 변화되면서 멸해버리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비춰보면 생로병사로 말을 하시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1년에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그 거리에다가 내 나이를 합산해가지고 곱해봤어. 내 나이가 몇 살? 먹었어 그만큼. 두들겨 보니까 705억만 킬로미터를 지금 내가 유영하고 있었어요. 9억 4천만 킬로미터 곱하기 내 나이를 곱해 보니까 705억만 킬로미터를 지금 정우 스님은 반야용선 탔을 거예요. 못 탔을까? 앞으로 타야 될까? 극락 가려면? 난 극락 갈 생각 없는데. 여기 극락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 보내줄게. 그런데 우리 조계종에서 조사한 자료표에 보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안심민명, 편안함과 넉넉함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 되고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왜 불교 믿냐 하니까 극락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극락 가려면 올바로 살면 극락 가요. 불교 안 믿어도. 저쪽 동네에서는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착하게만 살아도 천당 가요. 나쁘지 않으면 착한 거 아닌가? 살생하는 것이 나쁜 짓이요? 지옥 갈 일이요? 살생하지 않는 것이 착한 일이요. 그러면 올바른 일은 뭘까? 방생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착한 일이요. 그리고 보시하는 것을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저께 일요일 날 여기 가까운 진관사 계시던 진관 스님, 그 진관 스님은
나중에는 그냥 법명이 진관 스님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30대 초에 그 6.25 때 폐허가 된 진관사에 오셔가지고 그 불사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어서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꼭 그저께가 10주기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이 생전에 구룡사 열애사 참 많이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는 걸 배우려면 정우 스님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다고 그래. 이번에도 가니까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셔. 그 바쁜 중에도 또 어떤 스님은 낯은 익지만 잘 누군지는 모르겠던데 그 스님은 나보고 그래. 아이고 스님 세월이 흘러서 산신령이 되셨네요. 그래. 나보고 산신령을 어떻게 생겨야 산신령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눈썹이 휘었다는 것을 산신령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뭐 결코 뭐 싫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늙었다는 것을 반추해보는 그런 말인 것은 같았어. 응?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참 보고 싶었던 이들을 봤어요. 스님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 제가 필리핀은 작년 금년에 거기 또 지진 났대요. 저기 미얀마 지진 난 데는 제가 작년 말에 3천만 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성 그 고운사 쪽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데는 7천만 원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구룡사가 돈이 많아갖고 그런 줄 알거든. 다른 것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일반적으로 사는 것처럼 애껴서 살면서 그런 일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작년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적어서 그 옆에 땅을 사야 된다고 그 의료진들이 원을 세웠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1억 냈습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르니까 알려주는겨. 필리핀에는 목사이신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1,000만 원 또 보냈으니까 4천만 원 보냈습니다. 구룡사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박수 쳤을 건데 열애사는 경계가 아직 멀었다. 스님이 돈이 얼마나 많아 터져갖고 목사한테까지도 돈 줬냐 그런 거요.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이 너무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국방부 군종교구장 4년 할 때 공동경비구역 안에다가도 절을 지어가지고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위패를 모신 것처럼 600관짜리 종을 만들어서 평화의 종을 치게 한 것처럼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두 나라 필리핀과 태국이 참전했습니다. 16나라 중에 필리핀과 태국이 6.25 때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잘 살아. 근데 필리핀은 왠지 옛날에는 잘 살았다는데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든 데다 대고 거기는 지진과 그런
산재 반란이 자꾸 일어나. 몇 년 전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는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0,000명 이상의 지진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에 우리 군인들이 6.25 때 참전한 품앗이를 한다고 공병대하고 의무병과하고 두 병과가 합성되어 가지고 부대를 창설해 가지고 필리핀 가서 몇 년 동안 의료봉사를 하고 공병대는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새로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갔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길거리에서 매일 밥을 지어가지고 노숙자하고 불황아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으면서 일명 선교사라고도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바퍼, 닉네임이 바퍼예요. 바퍼서 준다고. 그런 분이 근간에는 2가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인연인데 제가 주머니에 다 털어드리고 왔었는데, 하나는 교도소에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서 교도소마다 한 400~500개씩 갖다가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재소자들한테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는 자꾸 여기서 지진 나고 저기서 지진 나가지고 피해진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일들을 그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하기로 말하면 새제비 살림살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정우 스님 생각에 수의동참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자꾸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장문으로 SOS를 해.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1,000만 원 보냈어. 작년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아프리카에 물 부족, 기갈, 또 영양 이런 것들이 망가진 그 지역에 돕고 있는 NGO에다가 2,400만 원을 이번 7월 달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찾고 있었어. 뭘 찾았느냐? 에티오피아하고 남미의 콜롬비아. 그러니까 16개국 중에서 대다수가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미국령에 속해 있는 푸에르토리코에는 제가 군종교구 소임 보고 있을 때는 경상남북도 크기만한 나라인데 그건 나라가 아니야. 미국에 속해 있어. 그런데 거기에 큰 그 쓰나미가 쓸고 가가지고 거기는 6만 명이 한국전에 와가지고 엄청난 전사자가 난 그런 지역이요. 근데 거기는 한 명도 포로가 없었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던 군인들인데, 거기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 속해 있다 보니까 큰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생존에 계신 분 중에서 피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무관을 통해 가지고 피해 당한 분들을 300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1,000불씩, 지금 말하면 150만 원 정도씩을 그분들한테
드리는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 3억 3천을 제가 모아가지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아마 모를게요. 그때도 그 300명 중에는 그 사이에 벌써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그 사이에 어떤 분은 본토 미국에 있어가지고 나는 집은 조금 피해가 났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입었다고 정중히 사양을 해서 그 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뉴욕 원각사로 보내서 뉴욕 원각사에서 신고하고 이 돈은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곳에 6.25 때 참전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 돈이다. 신고해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주지스님이 수표로, 미국은 현금 거래가 안 돼. 없어. 검은 돈은 현금 거래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원각사에서 누구에게 6.25 때 참전한 전우에게 1,000불씩 드린다는 걸 수표로 끊어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뭘 발견했느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때 참전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그때 그 군인들이 한 6,000명 정도가 한국에 왔다가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받는 봉급에서 띄어가지고 고아원도 설립해서 지금도 그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눈을 에티오피아로 돌렸는데, 에티오피아로 돌려가지고 NGO를 찾아보니까 그 6.25 때 참전한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데는 없어. 그냥 에티오피아 전체에다가 투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못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진관사에 갔다가 LG에서, 이런 건 자랑해야 돼, LG 기업에서, 그 그룹에서 돈은 지원하고, 그리고 보훈처에서 초청해가지고 43명이 왔는데,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에 참전했던 자손들이요. 그러니까 전부 젊은 학생들인 걸 보면 손자지, 손자, 증손자, 손자. 그런데 역시 참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굴은 검어도 그래도 관상학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훤칠한 걸 보면 그래도 6.25 때 여기 한국전에 참전할 수 있는 군인들을 엄선해 가지고 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런 관상을 가진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아원 같은 것을 설립해 가지고 지원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불행한 일은 사회주의 국가가 왕권을 무너뜨리면서, 사회주의 국가는 누군지 알지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자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왕권을 무너뜨릴 적은 한 말이 하나 있어. 절대 평등, 만민 평등. 북한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런데 절대 평등이 있어? 없어요. 사바세계는 절대 평등은 없는 거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어.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은 전체의 재산을 다 사회주의자들이 몰수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았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지금 진관사에 밑에 한옥마을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고 있으면서 여기도 댕기고 저기도 댕기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판문점에 한번 갔다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판문점에 가면 에티오피아 전사자들의 위패도 모셔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뒷면에 그 나라 국기도 제가 거기다 해놨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고마움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LG에서 머무르는 날 공항까지 가는 동안에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 주어가지고 내가 차를 한 대 대절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오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기업한테도 잘 뛰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말이면은 저기 어디고 광화문 거리에 그 온도계 해놓고 할 적에도 보면 한 80%가 ARS로 전화 돌린 그것이 올라가지 있는 자들이 내놓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는 2,400만 원을 1년 동안에 지원을 했는데 에티오피아는 50만 원씩 더 보태갖고 일단 1년 동안에 3천만 원을 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 중에 한 번에 주는 게 나은지 매달 주는 게 나은지, 여기 우리 정발중학교도 한 20년 구룡사 옆에 있는 언남중학교도 20년 넘게 하고 있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중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는다는 건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남중학교는 자꾸 숫자가 늘어나. 여기 정발중학교는, 언남중학교는 몇 명 줄었어. 그래, 그쪽이 형편이 나은 것인지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60만 원을 매달 5만 원씩 무통장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한 번에 주면 한 번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 학생이 한 달에 5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오면 절박한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 돈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지. 응? 아니면 양보해서 그랬을까? 하여튼 우주 전체는 거대한 인드라망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고 인연 연기되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연속성을 지니면서 살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 그런 일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로병사가 생주이멸의 법칙 속에서 성주교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가 5대양 6대로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5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6도 4생 7취, 3계는 욕계색계 무색계요, 6도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인간 천상계요, 테란스파 4생으로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니고 2발 가진 것, 4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발이 없는 것,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 중생계에서 우리들은 그래도 인간학을 주창하고 있는 불교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2년의 세월 동안 우리 몸은 지구와 함께 수백억 광년을 돌고 돌아치는 윤회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는 어제 저녁에도 어저께
오늘은 아침 공양 시간 전에 새벽 예불 마치고 아침 시간이 온도가 조금 높아도 그래도 좀 나아. 그래서 아침에 한 5,000보만 걸어 놓으면 오후에 한 5,000보 걷는 건 일이 아닌데 어제는 보니까 한 1,000보 정도 걷고는 말아가지고 그것도 양 채우느라고 어제 저녁에 나가가지고 또 용을 썼어요. 응?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자전하고 공전하는 어쩌면 부평초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또 그 안에서 움직여야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에라고 틀어놓으면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들어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백중 기도를 하면서 오랜 여정 동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또 그러한 그 부모를 길러주신 선망 부모 끝없는 조상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래 본문 주제하고는 좀 달랐지만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기도하는 스님께서 자리를 다잡아서 앉는 거 보니까 신중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 끝내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네. 그러니까 끝내줘야지. 끝내려고 그랬어. 자, 우리 우란분저일에 인연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덥고 이렇게 훈습해도 절에 오면 그래도 움직일만 하지 않아요? 응? 아까도 자기 몫이 일을 할 거라고 합창단에 단복이나 안 입었으면 눈에는 안 띄지. 그 법문하려고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슬그머니 나가는 그 중생들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맙기도 해. 노래라도 음성 공양이라도 할 끼라고 왔고 오시겠으면은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을까 싶은 그 스케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나머지 시간들은 그렇게 부평초처럼 떠도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당처의 수처작주로 내가 머무르는 곳에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불자로서 생활불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